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하는 소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해외 고전 소설 원문을 AI가 번역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읽어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첫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애는 호텔 콘텐츠의 낭독자로 초대받아 다이애나의 도움을 받으며 정성껏 차려입습니다. 피츠센스 호텔에 도착한 애는 도시에서 온 부유한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보석, 그리고 전문 낭독가의 뛰어난 솜씨를 보고 순식간에 기가 죽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때 관객석 뒤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라이벌 길버트 브라이트를 발견합니다. 그가 자신을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애는 갑자기 용기를 얻어 완벽하게 시를 낭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이아몬드와 부유함을 부러워하는 친구 제인에게 애는 말합니다. 비록 화려한 보석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상상력과 젊음, 그리고 서로가 있기에 우리는 부자라고요. 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매슈 아저씨의 사랑이 담긴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 지붕집의 앤으로 사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돌아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34장 퀸스 학원의 여학생. 그 후 3주는 초록지붕 집에서 바쁜 시간들이었는데 앤이 퀸스 학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해야 할 바느질도 많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정해야 할 일들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앤의 의상은 풍족하고 예뻤는데 매슈가 그 점을 신경 썼고 마릴라는 이번만큼은 그가 구입하거나 제안하는 그 어떤 곳에도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느 날 저녁 마릴라는 두 팔 가득 우아한 연녹색 옷감을 안고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앤, 여기 내게 어울릴 멋진 가벼운 드레스감이 있다. 정말로 이게 내게 필요할 거라 생각지는 않는다. 예쁜 상의는 이미 충분하니까. 하지만 혹시 네가 시내에서 저녁에 파티나 그 비슷한 곳에 초대를 받는다면 아주 격식을 차린 이불거리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단다. 제인과 루비와 조시가 소위 말하는 이브닝 드레스라는 걸 맞췄다고 들었는데 난 네가 그 애들보다 뒤처지는 걸 원치 않는다. 지난주에 시내에서 앨런 사모님께 골라달라고 부탁해서 사온 것이니 에밀리 길리스에게 부탁해서 너를 위해 만들도록 하자. 에밀리는 감각이 있고 그의 솜씨는 따라올 자가 없거든. 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사랑스러워요. 앤이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제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떠나는 게 매일매일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 녹색 드레스는 에밀리의 감각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주름과 장식 그리고 셔링을 넣어 만들어졌다. 애는 어느 날 저녁 매슈와 마를라를 위해 그 옷을 입고 주방에서 그들을 위해 소녀의 맹세를 낭독했다. 마를라는 밝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각이
앤이 처음 초록 지붕집에 도착했던 그 저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기억은 말도 안 되는 황갈색 위시 드레스를 입고 눈물 젖은 눈으로 비탄을 내비치던 그 기이하고 겁에 질린 아이의 생생한 모습을 불러냈다. 그 기억 속에 무언가가 마를라 자신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다. 제 낭독이 아주머니를 울게 했나 봐요. 마를라 아주머니. 앤이 명랑하게 말하며 마를라의 의자 위로 몸을 숙여 아주머니의 뺨에 나비 같은 입맞춤을 떨어뜨렸다. 전 이걸 확실한 성공이라고 부를래요. 아니, 네 낭독 때문에 운 게 아니다. 이따위의 것 때문에 그런 나약함을 보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했을 마를라가 말했다. 난 그저 예전에 너였던 그 어린 여자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야, 앤. 그리고 네가 그 모든 엉뚱한 점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저 어린아이로 머물러 줄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바라고 있었단다. 넌 이제 다 컸고 떠나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드레스를 입은 넌 너무 키가 크고 세련되어 보이고 너무나 전혀 다르게 보여서 마치 A 벌리에 전혀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 모든 생각을 하니 그저 외로워졌단다. 마를라 아주머니. 애는 마를라의 킹엄 앞치마를 두른 무릎 위에 앉아 마를라의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서 아주머니의 눈을 엄숙하면서도 다정하게 들여다보았다. 전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전 그저 가지를 치고 겉가지를 뻗었을 뿐이에요. 이 이면에 있는 진짜 저는 그대로인걸요? 제가 어디를 가든 외적으로 얼마나 변하든 조금도 상관없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언제나 아주머니의 어린 앤일 것이고 제 인생의 매일매일 아주머니와 메쉬 아저씨 그리고 사랑하는 초록 지붕집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할 거예요. 걔는 자신의 싱그러운 젊은 뺨을 마를라의 시든 뺨에 갖다 대었고 손을 뻗어 메쉬의 어깨를 토닥였다. 마를라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앤의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순간 무엇이든 내놓았겠지만 타고난 천성과 습관은 다르게 작용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이를 두 팔로 꼭 안고 다정하게 심장 가까이 대고 있으면서 결코 그녀를 보내지 않아도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메쉬는 눈가에 의심스러운 습기를 머금은 채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푸른 여름밤의 별빛 아래에서 그는 동요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포플러 나무 아래에 있는 대문까지 걸어갔다. 이제 보니 앤이 그다지 버릇 나빠지지는 않았구나. 그가 자랑스럽게 중얼거렸다. 내가 가끔씩 참견을 했던 게 결국엔 큰 해가 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앤은 영리하고 예쁜 데다 다정하기까지 하니 그게 다른 무엇보다 낫지. 애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어. 스펜서 부인이 저질렀던 실수보다 더 운 좋은 실수는 없었지. 만약 그것이 운이었다면 말이야. 난 그게 그런 운 같은 것이었다고 믿지 않아. 그건 섭리였어.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앤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앤이 시내로 떠나야 하는 날이 왔다. 다이애나와는 눈물 어린 작별을, 마릴라와는 적어도 마릴라 쪽에서는 눈물 없는 실질적인 작별을 나눈 뒤 어느 화창한 9월 아침에 그녀와 매슈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앤이 가버린 뒤 다이애나는 눈물을 닦고 카모디 사촌들과 함께 화이트 샌즈의 해변 피크닉에 가서 그럭저럭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릴라는 격렬하게 불필요한 일거리에 매달려 가장 지독한 종류의 마음의 고통, 금방 터져나오는 눈물로 씻겨 내려가지 않고 타오르며
갉아먹는 고통을 아는 채 하루 종일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날 밤 말을 나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복도 끝 작은 다락방에 생기 넘치는 어린 생명이 머물지 않고 부드러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비참하게 의식하며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격정적인 흐느낌으로 울었다. 나중에 평정심을 되찾고 죄 많은 인간 존재에 대해 이토록 야단스럽게 구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생각하며 스스로 소스라칠 정도의 흐느낌이었다. 앵과 나머지 에이벌리 학생들은 학원으로 서둘러 가기에 딱 맞춘 시간에 시내에 도착했다. 그 첫날은 모든 신입생을 만나고 교수들의 얼굴을 익히고 학급별로 분류되고 형성되는 흥분의 소용돌이 속에서 꽤 즐겁게 지나갔다. 애는 스테이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2학년 과정을 이수하기로 했고 길버트 브라이드 또한 같은 선택을 했다. 이것은 만약 성공한다면 2년 대신 1년 만에 1급 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고 힘든 공부를 의미하기도 했다. 야망의 동료에 시달리지 않는 제인, 루비, 조시, 찰리, 그리고 무디 스퍼전은 2급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만족했다. 애는 교실 저편에 있는 갈색머리의 키 큰 소년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50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한 줄기의 외로움의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비관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그 소년을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와 같은 반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이 기뻤다. 오래된 경쟁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만약 그것이 결핍되었다면 애는 무엇을 해야 할지 거의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경쟁 없이는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길버트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결연해 보여. 아마 그는 바로 지금 여기서 메달을 따기로 맘먹고 있을 거야. 그 애는 정말 멋진 턱선을 가졌어. 전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말이야. 제인과 루비도 1급 과정에 들여왔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낯이 익게 되면 낯선 다락방에 있는 고양이 같은 기분은 들지 않겠지? 여기 있는 여학생들 중 누가 내 친구가 될까? 그건 정말 흥미로운 추측이야. 물론 내가 다이애나에게 퀸스 학원의 어떤 여학생도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좋아하든 상관없이 다이애나만큼 소중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나에겐 나누어 줄 수 있는 두 번째로 좋은 애정이 많이 있으니까. 갈색 눈에 진홍색 상의를 입은 저 여자애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생기 넘치고 붉은 장미 같아 보여.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저 창백하고 뽀얀 애도 있네. 쟤는 머릿결이 사랑스럽고 꿈에 대해 한두 가지쯤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 두 애 모두 알고 싶어. 잘 알고 싶어. 그 애들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걷고 별명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말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난 그 애들을 모르고 그 애들도 날 모르며 아마 날 특별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겠지. 오, 외로워라. 그날 밤 황혼 무렵 애니 하숙집 복도 쪽 방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외로움은 더욱 컸다. 그녀는 다른 여자애들과 함께 기숙하지 않았는데 그 애들은 모두 신의 자신들을 가엾게 여겨줄
친척들이 있었다. 조세핀 베리 할머니는 그녀를 하숙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비치우드는 학원에서 너무 멀어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베리 할머니는 이곳이 앤에게 딱 맞는 장소라고 매슈와 마를라를 안심시키며 한 하숙집을 찾아내 주셨다. 그곳을 운영하는 부인은 몰락한 기부인이란다. 베리 할머니가 설명했다. 그녀의 남편은 영국 장교였고 그녀는 어떤 종류의 하숙생을 받을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지. 애는 그녀의 지붕 아래에서 그 어떤 불쾌한 사람도 마주치지 않을 거야. 음식도 좋고 집은 학원에서 가까우며 조용한 동네에 있단다. 이 모든 말은 전적으로 사실일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함이 증명되었지만 그것이 앤을 덮친 첫 번째 향수병의 고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칙칙한 벽지가 발리고 그림 하나 없는 벽, 작은 철제 침대 틀과 텅 빈 책장이 있는 자신의 좁고 작은 방을 침울하게 둘러보았다. 그리고 초록 지붕 집에 있는 자신의 하얀 방을 생각하자 목구멍에 끔찍한 울음이 차올랐다. 그곳이라면 밖에는 거대하고 푸른 정적이 흐르고 정원에는 스위트피가 자라며 가수원에는 달빛이 내리쬐고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언덕 아래의 시냇물과 그 너머 밤바람에 흔들리는 가문 비나무 가지들, 강활한 별밤, 나무들 사이 틈으로 비쳐나오는 다이애나 창문의 별빛에 대한 즐거운 의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애는 자신의 창밖에는 딱딱한 거리가 있고 전화선망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방인들의 발소리와 낯선 얼굴들 위로 번뜩이는 수천 개의 불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울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에 맞서 싸웠다. 울지 않을 거야. 그건 바보 같고 약한 짓이야. 벌써 세 번째 눈물이 내 코 옆으로 튀었네. 더 많이 쏟아지고 있어. 눈물을 멈추게 할 재미있는 무언가를 생각해야 해. 하지만 에인번리와 관련된 것 말고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4방울, 5방울. 난 다음 주 금요일에 집에 가지만 그건 100년 뒤의 일처럼 느껴져. 오, 매슈 아저씨는 지금쯤 거의 집에 도착하셨겠지?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는 대문에서 진입로를 내려다보며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6, 7, 8. 오, 눈물방울을 세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곧 홍수처럼 쏟아질 테니까. 기운을 낼 수가 없어. 기운을 내고 싶지도 않아. 비참한 기분으로 있는 게 더 나아. 만약 그 순간 조시파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의심한 여지 없이 눈물의 홍수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익숙한 얼굴을 본 기쁨에 애는 자신과 조시 사이에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에이번리 생활의 일부분으로서라면 파이 가문의 사람조차 환영할 만했다.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앤이 진심으로 말했다. 너 울었구나. 조시가 짜증 섞인 동정심을 보이며 한마디 했다. 향수병인가 보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자제력이 참 부족하더라. 난 향수병 따위는 겪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 정말이야. 그 지루하고 오래된 에인번리에 있다가 오니 도시는 너무나 즐거워.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나 몰라. 앤, 울면 안 돼. 어울리지도 않고 네 코랑 눈이 빨개지면 넌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거든. 난 오늘 학원에서 완벽하게 멋진 시간을 보냈어. 우리 프랑스어 교수님은 정말이지 매력 덩어리셔. 그분의 콧수염을 보면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라니까. 앤,
주변에 먹을 거 좀 있니? 나 말 그대로 굶어 죽기 직전이야. 아,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한테 케이크를 잔뜩 들려 보내셨을 줄 짐작했지. 그래서 들른 거야. 안 그랬으면 플랭크 스토클리랑 밴드 연주를 들으러 공원에 갔을 텐데. 걔는 나랑 같은 곳에서 하수 가는데 아주 멋쟁이야. 오늘 수업 시간에 널 보고는 그 빨간 머리 여자애가 누구냐고 내게 묻더라고. 그래서 넌 커스버트가에서 입양한 고아고 그전에는 네가 뭐였는지 아무도 잘 모른다고 말해줬지. 애는 결국 고독과 눈물이 조시파이의 동행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인과 루비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 모두 퀸스 학원의 상징색인 자주색과 진홍색 리본 1인치를 코트에 자랑스럽게 꽂고 있었다. 조시는 그 무렵 제인과 말을 섞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무해하게 조용해 줄 수밖에 없었다. 휴, 제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세월을 산 것 같은 기분이야. 집에 가서 베르길리우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지독한 교수님이 내일부터 시작하라고 20줄이나 숙제를 내줬거든. 하지만 오늘 밤은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앤, 눈물 자국이 보이는 것 같네? 만약 울었다면 정말로 실토해져. 그래야 내 자존감이 회복될 것 같거든. 나도 루비가 오기 전까지는 눈물을 펑펑 쏟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바보 같으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케이크니? 아주 조금만 줄래? 고마워. 정말 에이번리의 맛이 나네. 테이블 위에 놓인 퀸스 학원의 학사 일정표를 발견한 루비는 앤이 금메달에 도전할 생각인지 알고 싶어 했다. 앤은 얼굴을 붉히며 그러고 싶다고 인정했다. 오, 그러고 보니 생각났다. 조시가 말했다. 결국 퀸스 학원에도 에이번리 장학금 중 하나가 배정될 거래. 오늘 소식이 왔어. 프랭크 스토클리가 말해줬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걔 삼촌이 이사회 위원 중 한 분이시잖아. 내일 학원에 공식 발표가 될 거야. 에이번리 장학금이라니. 애는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야망의 지평선이 이동하고 넓어졌다. 조시가 이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앤의 열망의 가장 높은 정점은 연말에 얻게 될 1급 교사 자격증과 아마도 메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앤은 조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에이벌리 장학금을 따내고 레드번드 대학에서 인문학 과정을 밟으며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에이벌리 장학금은 영어 성적에 수여되는 것이었고 애는 그 분야라면 자신이 아주 자신 있는 영역에 발을 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뉴스런즈 위기의 한 부유한 제조업자가 사망하여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하여 마리타임 주의 여러 고등학교와 학원들의 각 학교의 성적 순위에 따라 분배될 수많은 장학금을 마련해 두었다. 킨스 학원에도 하나가 할당될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으나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학년 말에 영어와 영문학에서 최고점을 받은 졸업생이 그 장학금을 레드번드 대학 4년 동안 매년 250달러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애니 뺨을 발갛게 물들인 채 잠자리에 든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난 꼭 그 장학금을 따낼 거야. 애는 결심했다. 내가 문학사가 된다면 매쉬 아저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오, 야망을 갖는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나에게 이런 야망이 많아서 정말 기뻐. 그리고 야망에는 결코 끝이 없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은 점이지.
하나의 야망을 이루자마자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또 다른 야망을 보게 되니까 그게 인생을 정말 흥미롭게 만들어줘. 마지막 이야기 중에 앤이 그 말을 했잖아요. 야망을 갖는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우리 모두 야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다들 알고 있죠. 아마 앤도 퀸스 학원에 가서 야망에 대한 즐거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더 많은 야망을 향해서 앤이 성장하게 되겠죠. 저와 함께 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성장하는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의 목소리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